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보험이 파탄 상황이다. 자,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또 쏟아졌는데요.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조단위 적자가 터졌고, 와, 이렇게 되면, 자, 고용보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자세히 살펴드리면은요. 실업급여 지급액이 무려 17조 4,800억, 17조 5천억 가까이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고용보험 사업비가 20조 원을 돌파하는 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데, 자, 이러니까 고용보험 기금이 6천억 원이 적자다. 그러면서 또 재정 파탄 상황이 왔고, 자, 여기에다가 실업급여 계정만 떼서 보면 실업급여 계정 실질 적립금이 6조가 적자. 와. 자, 결국은 어마어마한 조단위 적자가 터졌는데, 자, 이렇게 되면 뭐 고용보험,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사실 뭐 실업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마지막 보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가 막 지금 뭐 반도체 때문에 연일 호황이다, 뭐 지금 뭐 난리가 났다, 뭐 무슨 성과급이 6억이다, 10억이다, 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막 신문 방송에 연일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뭐 사실상 이렇게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온기가 뭐 경제 전반에 다 퍼진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더 심각한 거는 갈수록 고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자, 오늘 5월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가 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14만 명이 무려 감소를 했습니다. 와, 아니 사실 제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사실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조업이 무너지면 경제 펀더멘탈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14만 명 감소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가 되겠고요. 자, 더더구나 23개월 연속 지금 감소여서, 자, 이것도 지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더 충격적인 거는 청년층, 그러니까 29세 이하, 보통 우리가 청년층이다라고 하는데 이 취업자 수가 25만 5천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청년층들 뭐 최근에 AI다 뭐다 해서 사실 뭐 이렇게 뭐 취업을 해서 뭔가 내가 거기서 좀 경력을 쌓고 이런 게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괜히 뭐 신입들 뽑아봐야 이러다 보니까 경력자들만 뽑고, 뭐 이제 단순 뭐 처음에 사실 취업하면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청년층들이 굉장히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취업자 수에서도 이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25만 5천 명이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은 17만 1,000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자, 뭔가 이 사회의 고용 상황이 구조적으로 뭔가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특히나 70세 이상 취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뭐 고령 사회로 가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지만,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노인들 일자리만 많아지는 것, 참 이것도 사실 노인들 일자리 중에서 그렇게 또 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건 또 아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뭔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청년층들이 또 이렇게 노령 인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뭐 사회적, 우리가 이제 뭐 보통 뭐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국민 뭐 연금 뭐 이런 문제들 모든 것들이 청년층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는데, 이 청년층이 무너지면 사실 이 노인들 이 부분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70세 이상이 취업자 수가 2018년에 122만 명이 2021년에 157만 명까지 늘어나더니 2025년에 216만 명이 늘어나서, 와, 자, 거의 뭐 2018년하고 2025년이면 겨우 한 7년 정도 차인데 7년 만에 122만 명이 216만 명으로 무려 뭐 2배 가까이, 그렇죠. 100만 명, 거의
딱 거의 100만 명이네요. 100만 명 가까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이유. 뭐 사실 뭐 고령 사회가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하지만 자, 한국의 66세 이상 빈곤율이 39.7%. 와. 10명 중에 4명은 뭐 빈곤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OECD 평균이 14.8%예요. 15%가 좀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2배가 아니라 거의 막 3배 가깝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8%인데 우리는 39.7%다. 뭔가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자, 그다음에 뭐 경제가 뭐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또 이런 노인들의 빈곤율 또 일은 많이 하는데 또 빈곤하고 워낙 또 이제 그 뭐 노인 일자리라는 게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임금이 좀 낮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밸런스가 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고용이 불안하고 특히나 이런 청년층들의 또 젊은 세대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자, 노인들의 이 빈곤율이 높아지고 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저는 부동산 쪽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 부분이 가장 이게 많이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 담보대출 낸다고 하더라도 짧아도 20년, 길면 30년이에요. 자,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데 내가 고용이 불안하다, 내 일자리가 불안하다, 내 소득이 불안하다. 자,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가능하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이렇게 투자 심리를 냉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근데 여기에다가 7월에 지금 대출 규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살펴드렸지만 특히나 막 전세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적 보증을 안 해줘서 완전히 뭐 대출 금지 상황까지 가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금 부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까지 보유세하고 양도세 얘기만 나왔는데 갑자기 취득세까지 나와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뭐 살 때도 팔 때도 뭐 갖고 있을 때도 팔 때도 모든 것에 세금을 다 지금 올리는 세제 개편이 기다리고 있죠. 자, 금리 지금 기준금리 인상은 완전히 거의 확정됐죠. 자, 거의 뭐 베이비 스텝 같냐 빅 스텝이냐 지금 빅 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 주담대 금리가 1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지금 대출, 세금, 금리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한꺼번에 벌어질 수 있는지.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미 이번 달 6월부터 아파트 값도 하락이 시작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6월 거래들 상황들을 제가 조금 요거는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강남권에서도 와, 이거 뭐 다주택자들 다 팔고 나가서 금매 없다라고 하는데 계속 폭락 거래들이 6월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 신현대 35평형 75억까지 갔던 게 61억까지 폭락하면서 14억이 하락했는데 와, 충격적이죠. 저 압구정 쪽에 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압구정이 무너지면 뭐 다른 쪽의 재건축들은 말할 거 없고 뭐 재건축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강남의 집값을 지금까지 가장 높게 끌어올렸던 게 또 압구정이거든요. 결국 압구정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강남 불패가 무너지고 서울 불패가 무너지고 부동산 불패가 무너진다는 뭐 이런 의미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이파크 삼성. 자, 이것도 강남의 가장 대장 아파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5평형 78억까지 나갔었는데 66억 5천까지 뭐 전부 다 6월 거래가 되겠는데요. 11억 5천, 12억 가깝게 폭락하면서 깜짝 놀랐고요. 자, 그다음에 서초 쪽에 있는 잠원동 아크로 리버뷰. 자, 이것도 지금 한강 라인의 반포권이죠. 한강 라인에 뭐 이쪽 아크로 리버파크, 레미안 원밸리. 자, 그다음에 지금 아크로 리버뷰. 자, 이건 뭐 대단한 아파트인데 그래서 35평형이 무려 60억을 터치했습니다. 와, 미쳤죠. 자, 60억을 터치했던 아파트가 2달 만에 50억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8층이면 초고층인데 야, 갑자기 2달 만에 10억이 폭락했으니까 결국 한 달에 5억씩 폭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이것도 꽤 유명한 아파트죠. 77평형 44억 7천까지 갔던 게 38억까지 하락하면서 6억 7천, 7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왔고요.
개포동 현대 1차 57평 같은 경우에도 44억 5천까지 갔던 게 40억 겨우 딱 턱걸이 하면서 4억 5천, 5억 가까운 폭락 거래가 전부 다 6월에 나오고 있어요. 6월 10일이면 뭐 며칠 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포동에 있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뭐 개포동의 신축 아파트죠. 34평형 36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32억까지 하락하면서 4억이 폭락했고요. 레미안대지 팰리스 다 유명한 아파트들입니다. 34평형 47억 5천까지 갔던 게 44억까지 다 뭐 6월 3일 다 6월달 계약인데 3억 5천씩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강남하고 서초뿐만 아니라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도 올림픽 패밀리 55평형 35억까지 갔던 게 31억 4천으로 3억 6천, 4억 가까운 또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지금 한양 같은 경우에도 여의도 재건축 지금 짱짱한데 35평형 34억 터치했던 아파트가 30억까지 하락하면서 6월 9일 뭐 전부 다 6월 계약인데요. 4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 지금 7단지 지금 뭐 목동 재건축 엄청나게 짱짱하죠. 더더구나 지금 7단지면 목동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36평형 36억 5천까지 갔던 게 32억 5천으로 정확하게 4억이 폭락하는 거래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외곽 쪽은 더 말할 게 없겠죠. 노원 지금 상계동에 있는 노원 아이파크 48평 같은 경우에 9억까지 터치했던 아파트가 5억 6천까지 하락해서 뭐 37% 거의 40% 가까운 폭락 거래가 나와 있고요. 상계주공 13단지 18평 같은 경우에도 5억 9천 7백까지 갔던 게 3억 6천까지 마이너스 40%. 자, 지금 외곽 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1년도 그러니까 5년 전 집값 대비해서 이렇게 40% 가깝게 폭락한 거죠. 그래서 야, 지금 사실 뭐 5년 전에 집을 살 때 거의 뭐 6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이게 뭐 7, 8억 간다고 생각하고 샀겠죠. 자, 근데 이게 5년 지나서 3억 6천까지 하락할 거라고 마이너스 40% 5년 전 집값보다 마이너스 40%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상계동에 있는 수락 파크빌 43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0억 5천, 10억을 넘었었죠. 자, 그런데 5억 7천까지 하락하면서 뭐 마이너스 45%. 이 정도면 반토막이죠. 10억짜리가 5억까지 대폭락하는 자, 이런 거래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 1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5억 9천 9백, 6억 턱밑까지 갔던 게 3억 5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1% 충격적인 거래고요. 도봉구 쌍문 신일라이프 30평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6억 5천까지 갔던 게 2억 9천. 와, 3억이 무너졌네요. 3억이 무너져서 마이너스 55%. 자, 서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55% 나온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면목현대 31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9천까지 갔던 아파트인데 4억 7천까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 46%. 이것도 충격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권에 분당에 있는 양지 1단지 금호 이재명 대통령 사저가 있는 그 아파트죠. 그래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뭐 팔았다 뭐 안 팔았다 뭐 말들은 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사저가 있었던 아니면 있던 자, 지금 양지 1단지 금호 와 68평형 35억 5천까지 갔던 게 30억 아래로 29억까지 그래서 6억 5천 7억 가깝게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지금 뭐 7층 이거 16층이면 꽤 높은 층인데 자, 결국 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저 프리미엄이라고 할까요? 자, 이런 게 사라진 것 때문인지 근데 뭐 전반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아까 압구정 재건축도 이렇게 대폭락하는데 자, 그다음에 아까도 보셨지만 뭐 그 지금 목동 쪽 그렇죠. 목동이나 그다음에 여의도 재건축 다 막 이렇게 하락하는데 뭐 분당이라고 버틸 수는 없겠죠. 그래서 분당에 이렇게 대단한 아파트 양지 1단지 뭐 이게 뭐 다 시범 아파트 뭐 가까이 있는 곳들이죠. 그래서 뭐 공원 하나 사이에 두고 여기 뭐 시범 아파트들이 있으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그래서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양지 1단지 그래서 35억 5천까지 갔는데 결국 30억 아래 29억까지 폭락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분당 대장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판교 L4에 47평 같은 경우에도 22억까지 갔던 게 15억 9천으로 6억 1천만 원, 6억 넘는 폭락거래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요즘 뭐 짱짱하다라고 하는데 성동마을 LG빌리지 3차 79평 같은 경우에도 14억까지 갔던 게 9억 5천까지. 자, 지금 용인 수지 같은 경우에도 21년 최고가를 다 넘은 게 아니죠. 뭐 다 이렇게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천, 뭐 마이너스 32%는 꽤 하락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버들치마을 성복자 2차, 이것도 뭐 수지에 있는 47평형 11억 3천까지 갔던 게 6억 5천까지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42%, 충격적인 폭락거래고요. 자, 그 다음에 기흥구에 있는 대주 피올의 2단지 65평 같은 경우에도 14억 9천5백까지 갔던 게 전부 다 뭐 5년 전 집값 아래로 지금 내려가는 거죠. 6억 5천까지. 자, 21층이면 이것도 꽤 초고층인데 결국 14억짜리가 6억이 됐다. 아니면 4억 6천은 거의 15억이죠. 15억까지 갔던 게 6억 5천까지. 반토막이 아니라 반토막 아래 마이너스 56%가 되겠습니다. 아까 뭐 서울에도 마이너스 55%도 나왔지만, 자, 결국 우리가 반토막 난다 그러면 이제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그 바닥을 뚫고 더 지하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 이런 뭐 마이너스 50% 반토막 아래, 그것도 5년 전 집값보다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성 동탄, 뭐 동탄 요즘 짱짱하다 얘기 많이 나오는데 동탄의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 45평 같은 경우에도 21억까지 갔던 게 14억으로 7억 폭락한 거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도 동탄역 가까이에 있는 뭐 시범이나 자 이런 아파트들하고 좀 역에서 뭐 약간 뭐 이런 지역들하고 엄청난 지금 편차가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탄 지금 반송동에 있는 솔빈마을 경남 아너스빌 46평 같은 경우에도 10억 8천, 이것도 뭐 5년 전 집값 아래죠. 그래서 6억 5천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39% 충격적인 폭락거래가 나와 있고요. 평택에 또 그렇죠. 평택 센트럴자이 3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자 5년 전에 7억 넘었던 아파트가 지금 4억까지 폭락해서 3억 마이너스 42%가 폭락해 있고요. 자, 평택 지금 안중에는 힐스테이트 송담, 뭐 힐스테이트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34평형 6억 1천만 원까지 갔던 게 2억 9천까지. 자, 여기도 6억 넘었던 게 3억 아래로, 그렇죠. 반토막 아래죠. 마이너스 52%. 자,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스 50% 결국 반토막 아래로 내려가는 거래들이 서울, 뭐 경기, 뭐 중요 지역들에서 이렇게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흥 신도시죠. 시흥 105 신도시죠. 호반 서밋플레이스 35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딱 10억 터치했죠. 자, 근데 5억 7천5백까지 마이너스 43%고요. 자, 김포 쪽도 캐슬앤 파밀리의 시티 2단지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8억 5천까지 나갔던 아파트가 4억 5천까지. 자, 이것도 뭐 거의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47% 충격적인 폭락 거래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양주 지금 덕소 쪽에 있는 남양주 덕소 동부 센트레빌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9억 2천까지 나갔던 아파트가 4억 8천까지 마이너스 47%. 이것도 완전 반토막이죠. 그 다음에 파주 지금 하늘마을 2단지 운정 벽산 블루밍 34평 6억 5천까지 갔던 게 3억까지 폭락하면서 와, 여기도 마이너스 53%. 자, 반토막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 지금 뭐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 A 노선만 개통되면 집값 뭐 천정부지로 뛴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서 사실 뭐 좀 어리둥절한 이런 좀 상황도 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서울하고 경기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쪽도 마찬가지죠. 지금 청라국제신도시에 있는 대장아파트죠. 한양수산 레이크블루 34평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12억 9천5백, 13억 턱밑까지 갔던 게 지금 7억 9천, 마이너스 38%까지 내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뭐 송도에 있는 아파트죠. 송도국제신도시 33평 12억 4천5백까지 갔던 게 6억까지 폭락하면서 와, 마이너스 52%. 자, 결국은 서울, 경기, 인천, 자, 마이너스 50%가 더 이상 바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더 바닥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 그것도 5년 전 집값 아래로
뚝뚝뚝뚝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거를 실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고용보험의 파탄, 그다음에 실업급여가 역대 최대치고, 자, 그다음에 뭐 고용 상황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단위 적자까지 지금 터져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고용 불안인데다가 뭐 지금 노인들 그것도 뭐 빈곤율이라든지 노인들 일자리만 늘어나는 뭔가 조금 좋지 않은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다가, 자, 이제 7월에 대출 문제, 지금 세금, 그렇죠. 뭐 금리 문제. 자, 7월 완전 종합 세트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지금 6월에 폭락한 거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7월 지금 폭락을 넘어서 붕괴까지 올 수 있다. 7월에 부동산 대붕괴론, 부동산 대폭락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저의 찐 시청자분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이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뭐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삼양라면만 구매를 해주셔도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셔서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뭐 작은 것 하나, 또 가끔 고가 제품 다 이렇게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번거롭고 성가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저에게 마음 써주시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다. 뭐 제가 매일 확인하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것까지 구매를 해주신다고 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프토어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치를 사모님, 유홍준님, 미셸님, 전영돈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